실제로 보고 평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 정보가 많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결론은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입차가 국산을 따라잡은 이유, 따라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사전 계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차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사전 예약 받고 출시 임박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몹시 기대가 되는 차량이고요. 나오면은 바로 제가 협찬을 받아서 뭐 영상을 준비하겠지만, 그 많은 언론과 여러 기사들을, 심지어는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찬 건 맞습니다. 연령을 아우러서 그냥 어쨌든 60대 후반까지 뭐 70대 80대 다, 우리 뭐 어르신들까지도 다 대형 SUV에 대한 거는 소유하고 싶은 로망의 차량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한번 해봅니다. 팰리세이드, 오늘 이 방송의 취지는 제가 자동차를 한번 제 생각을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해봤고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페이지가 보여지고 12월 11일 출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영상도 나오고요. 다양한 뭐 자동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능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그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팰리세이드에 대한 정보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격 정보가 많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잘 안 붙어요. 팰리세이드. 좀 어색한 거 맞습니다. 2019년형으로 이제 나올 텐데, 올 말에 이제 출시했다는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는 저도 느꼈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판매율이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들이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꼭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는 많은 개선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다양한 브랜드를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감성 품질이 우수해졌고, 그 현대 노조의 어떤 그 부분들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상으로 네이버 댓글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막 공격들하고 욕을 하시지만, 그걸 사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듣고 수렴을 해서 많은 반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은 좀 이번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좀 잘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산이었지만 좀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제 확 신제품 나오면은 그 쏠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쪽에 너무 막 열광적으로 해서 그 제품 막 띄워주기를 분위기가 스스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건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좋으면 좋은 건데 너무 이걸 과하게 해서 마치 그 냄비에 물이 막 끓는 듯하게 해서 또 바로 끄면 또 식는 막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묻어나서 좀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의 결론은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사용자들이 직관적이잖아요.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편의장치에 대한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디자인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실 디자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생선과 벌레의 조합이랄까요? 좀 적응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헤드라이트하고 그 방향지 시등하고 뭐 분리를 하고 자꾸 떨어뜨려 놓는데, 너무 이게 산만한 느낌이 드는 건 맞습니다. 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일부 브랜드는 미래지향적이긴 하나 아직까지 기존 포맷을 고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하는 분들이 이제 대중적이니까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기본 포맷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소모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얘도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틀이 깨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만큼은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일부는 좀 고수해서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헤드라이트, 방향지 시등 뭐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면은 뒤 후면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좀 고수해서 앞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크게 바뀐 건 알아요. 하지만 G90도 전도 보고 왔는데, 시승도 해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수해서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총 8인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이제 4,980mm. 굉장히 크죠? 5m가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차량 길이가 길었다고 해서 안에 공간이 커지라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을 어떻게 뽑냐,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980mm에서 실내를 대체적으로 좀 크게 뽑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폭은 1975mm, 그리고 전구 높이죠. 1750mm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툴레 용품이나 여러 가지 뭐 용품들을 달았을 때 약간은 좀 문 열고 올라가서 되는, 턱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휠 베이스는요 2900mm가 됩니다. 산타페 확장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면에 이 그릴만 같은 경우는요 적응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겠죠. 측면은 전면 램프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캐릭터 라인이 쫙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G90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가 좀 캐릭터 라인을 좀 많이 부각시킨 느낌이 드는 건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볼을 쭉 당겨서 올리는 느낌이고, 이게 볼륨감이 있는 어떤 휠 아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좀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텔레매틱 시스템들이 이제 잘 기반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좀 현대자동차는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일부 수입 브랜드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치명적으로 못해서 잘 링크도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블루링크 2.0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 또한 많이 되고요. 무상 서비스 보증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일부 브랜드 뭐 벤츠나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좀 배가 부르신 것 같은데, 대부분 소비자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증기가 늘려서 소비자들이 새 차를 요즘 많이 바꾸고 선호하는 건 맞으니까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건 저는 생각을 됩니다. 공조기의 바람이 승객한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걸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산형 천장 송풍구, 소음을 측정한 뒤 역의상 음파로 스피커를 내보내서 실내 소음을 줄이는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를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궁금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 연동 윈도우, 터널에 들어가면 윈도우가 닫히나 보죠. 그리고 공조 제어, 원격 시동, 그리고 전자식 변속 버튼. 전자식 변속 버튼이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뭐 포드, 링컨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그걸 이미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한 거고요. 사용에 익숙하면 편리하겠지만 좀 많은 차량을 접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한 대, 두 대 이상. 그러면 적응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우려되는 건 다른 게 눌리면 어떨까? 눌려도 괜찮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건 소비자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동급 최초로 전자식 변속 버튼을 채용을 했다는 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 모델하고 3.8 모델이 있습니다. 2.2 모델 같은 경우는 디젤이고요. 3.8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입니다. 연비를 말씀드리면 2.2 디젤 2.2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2.6km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솔린 3.8 모델은 295마력으로요. 연비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정보를 보면.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12.6km라면 생각보다 연비는요, 저는 조금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8, 9km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차체도 크고. 공식 중량이 이제 1870kg라고 그러는데, 사실 등록증에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출고할 때 보면 2톤이 넘는 건 맞아요. 2톤이 조금 빠지면 뭐 1999kg 막 이렇게 나오겠죠? 대부분 이제 제조사에서 많이 쓰는 어떤 방법, 어떤 표현 방법이니까 이것도 우리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도서에는 이런 내용만 봐서 우리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보고 평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천장에 알칸트라 같은 뭐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판매 가격은 디젤 2.2 모델 익스클루시브가 이제 3,62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72만원에 끝나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 있습니다. 4,177만원부터 4,227만원까지 있고요. 가솔린 모델이 이제 3.8 모델이 있는데, 가솔린 모델 은근 많이 선택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475만원부터 3,525만원, 그리고 최고급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4,030만원부터 4,080만원까지 됐는데, 최고급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4,300에서 400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뭐 이제
다른 우리가 나와서 밖에서 뭐 여러 가지 옵션 같은 거 달면은 4,500만 원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은요, 사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한 어떤 그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자료를 보면요, 현재 동급 대비 가장 비싼 거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제 5,710만 원 정도로 대부분 이제 구성이 돼서 그런 많이 선호하시는 가격대가 되겠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4,954만 원.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에 비하면은 1,000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1,000만 원 조금 빠지게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 하지만 익스플로러를 잠깐 빼고 본다면요, 모하비랑 비교를 해볼 만합니다. 모하비가 4,962만 원입니다. 옛날 구형 디자인인데 말이죠. 곧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또 신모델 나오고요. 약간 뭐 10만 원 조금 미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G4 렉스턴 같은 경우 4,763만 원, 산타페는 4,521만 원, 이퀴녹스는요 4,182만 원인데 이퀴녹스가 사실 우리가 공도상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팰리세이드가 4,900만 원대, 모하비가 4,900만 원대, G4 렉스턴이 4,700만 원대, 산타페 4,500, 이퀴녹스가 4,100만 원, 포드 익스플로러가 5,700만 원. 자, 이 가격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계산이 딱 되어질 겁니다. 최신형 빅사이즈의 다양한 최첨단 기능이 들어간 4,900만 원대냐, 아니면 그 수입차로 가서 1,000만 원 조금 미만을 지불해서 익스플로러 갈 거냐,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보면서 일단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G4 렉스턴, 모하비, 팰리세이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 또한 고민이 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동급 대비, 그리고 신차, 여러가지 뭐 성능, 옵션, 가성비 뭐 다 봤을 때 절대로 뭐 가격 비싸거나 이런 생각은 크게는 들지는 않는 건 맞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뭐 생각해볼 만한 가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살 것 같고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수입이고 여러가지 뭐 AS 문제도 있고 뭐 AS가 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부품가는 비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국산 브랜드의 여러 가지 뭐 수리 이런 거에는 좀 밀리는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팰리세이드 가격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열 같은 경우는 레그룸을 1077mm 정도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타봐야 알지 이렇게 뭐 공간적인 어떤 수치를 보았을 때는 사실 느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자인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거는 타서 인체 공학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치수적으로 부족하게 구성이 됐어도 막상 타보면 마치 뭐 벤츠 E클래스 같이 또는 기타 뭐 BMW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면은 그 부분은 일단 타보고선 느낌을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탑승을 해도 불편함이 없는 3열이라고 하는데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2열 좌석에는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앤 폴딩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폴딩이 돼서 앞으로 조금 가겠죠. 그리고 3열에 타고 내릴 때 좀 편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벤츠 GLS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볼만 하고요. 동급 최초로 2열 시트에도 통풍 시트가 있다고 합니다. 2열 시트에 통풍이라 역시 국내 브랜드네요. 수입 SUV로는 2열 시트에 통풍을 둔다? 한 1억 후반대 줘야겠네요. 나오면 우리 그 매장 가서 한번 보자고요. 시승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국산 브랜드들이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승차를 많이 보유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제조사 그리고 딜러사마다 제한적인 거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입차가 국산을 따라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저는 이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쌍용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4륜구동 시스템 HTRAC 기능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천후 및 험루 주행 시 주행 안전 성능 크게 향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글쎄 이건 봐야죠. 말로 들어서는 모르죠. 정말 이거는 말로 들어서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험로 주행 모드가 따로 국산 SUV에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 지상고 갖다가 얼마나 험로 주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서스펜션 여러 가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또 관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거하게 표현해진 여러 가지 스펙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릴게요. 핵심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 ADAS 이런 것들을 동급 최대로 대거 적용했다고 하는데 뭐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측방 경보 기능 및 카메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및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및 경고, 보조, 그러니까 핸들을 개입을 들어가겠죠. 경고도 나오고,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글쎄요,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이빔 보조, 상향등을 자동적으로 눈동적으로 보조해주는 기능 같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후측방에 뭐가 있을 때 사각지대를 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강제로 브레이크 개입이 들어오겠죠. 핸들을 틀어주든가.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작동이 잘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장이 안 나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오늘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제 방송을 보고 공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니까 우리 아주 조금만 기대하고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신차가 나오면 제가 이제 그 차를 협찬을 받아서 주행에 대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늦어지면요, 구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입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 얼른 협찬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뒤에를 살짝 보면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 티볼리 앞에는 그냥 산타페어.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포드 익스플로러 또 비슷한 거 맞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E 클래스의 기본적인 그 화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BMW에서 여러 가지 뭐 다이얼 같은 걸 모티브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라는 건요, 서로 디자인에 어떤 좋은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원천이 돼서 저희 이제 이름처럼 모티브가 돼서 좋은 디자인과 극강의 가성비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뺏기는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요. 터레인 기능 같은 경우는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서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여러 가지 뭐 표기 사항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에서도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어차피 랜드로버 기반이니까 그걸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조금만 더 독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도 보네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격표가 이제 또 다운받게 돼 있고 참 이 옵션 참 많이 나눠놨다. 아이고, 3.0 디젤 모델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3.0 디젤 모델, 예전에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 차가 이제 베라크루즈였습니다. 베라크루즈의 어떤 그 힘을 느끼고 싶으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모하비 신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한번 주요 특징과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변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디자인이 아직까지 적응 안 돼요. 이 방송이 나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미 나왔겠죠.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특장점 이런 건요, 실제로 가서 매장에서 보고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제 생각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